안녕하세요. 김현우 기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대손충당금 실무 파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무고요. 실무는 페이지 343페이지입니다. 자, 대손충당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손충당금은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한도액은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법상 설정대산 채권에다가 우리 대손 실적률을 곱하는 형태로, 그리고 이 대손 실적률은 단기 세무상 대손금에서 전기말 세무상 채권 잔액, 얘는 단기말 세법상 채권 잔액이고요. 대손 실적률에 나와 있는 거는 전기말 텍스상 채권 잔액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 대상 채권의 경우에는 텍스상 채권이기 때문에 이 설정 제외 채권을 꼭 제외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대손금 조정과 이런 채권 잔액, 그 다음에 대손 중단금 조정,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요. 요거는 제가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가 347페이지고요. 살펴볼게요. 자, 아름상사고요. 사무용 가구를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그리고 다음 자료를 보고요. 대손충당금하고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해서 세무조정해라. 대손 설정률을 1%로 가정을 해라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볼게요. 일단 아름상사고요. 아름상사로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네요. 자, 아름상사고 지금 보시면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여기를 작성하는데, 자, 1번 보시면 우리가 대손금 조정과 관련한 세무조정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우리가 채권 잔액을 구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대손충당금, 그래서 위에는 이제 채권과 대손금과 채권에 대한 세무조정이 들어가고, 밑에는 대손충당금 조정과 관련한 사항들이 반영이 된다. 요거를 보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러면 당해년도 대손충당금 변동 내역이네요. 그럼 우리 T계정을 한번 그리고 시작할게요. 자, 전기 2월로 이제 기초에 있던 1,200만 원 대손충당금이 있고요. 자, 전기 부인액이 있어요. 대손충당금 우리가 유보 잔액은 무조건 추인하고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00만 원에 대해서는요. 자, 이게 송금불산입 유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 부인액이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하셔도 되고 지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다가 직접 지금 입력하고 시작할게요. 자, 전기 항상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이죠. 한도 초과액이고 이거는 300만 원. 그리고 유보가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손충당금 전액을 총액법에 따라서 환입하고 시작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모두 다 추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300만 원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사는 5월 2일에 대손충당금 380만 원을 회수가 불가능한 외상 매출금과 상계를 했대요. 그러면 자, 대손 처리를 하게 되네요. 380만 원만큼 자, 대손 처리를 하게 됐고요. 이거는 어떤 사유죠? 자, 채무자 사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채무자의 소유 재산이 없음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것은 결산 조정 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이 결산 조정 사항에 따르면 회사가 계상을 하면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네, 그렇고요. 자, 당기의 회사는 500만 원을 설정을 했다. 사실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 잔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는 차기에 2월하는 1,320만 원. 요 금액을 대손충당금 한도액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대차 잔액이 맞는지 볼게요. 맞죠? 이렇게 해서 일치하게 되고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은 우리는 대손 처리를 한 내용을 먼저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대손금으로 우리가 이 대손 처리한 금액 있죠? 그래서 이거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여기 대손충당금 상계액에 기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5월 2일이고요. 그 다음에 개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채권 내역의 경우에는요, 매출 채권이죠. 여기 밑에 보시면 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매출 채권, 미수금인지 기타 채권인지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선 사유는 우리가 1번에서 6번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사망했죠? 사망을 했다고 그랬죠. 사망으로 더 이상 소유재산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3번으로 이제 사망 실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380만 원입니다. 그래서 380만 원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손충당금과 계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거고 이거는 우리가 부인되는 금액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법상 결산 조정 사항으로서 대손금 요건을 충족을 했습니다. 대손금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시인액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우리가 대손 사유로 인해서 대손금 대손 처리를 한 내역들 중에서 대손충당금과 상계했다면 380만 원 시인액인지 부인액인지 구분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기에 손비 처리했다. 이건 뭐냐면 단기에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지 않은 거예요. 대손금 처리를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지 않았다는 거는 기초잔액을 초과해서 예를 들어 대손 처리를 하게 되면 자 기초잔액 초과분은 우리가 대손금이라고 하는 비용 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회계상으로.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에 단기 손비 계상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손을 뭐 예를 들어 1,400만 원을 대손 처리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대손 충당금 자 1,400만 원만큼 채권을 상계하면서 자 기초잔액이 1,200이잖아요. 회계상으로 자 우리가 1,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는 대손금이라고 하는 비용 처리를 하게 되죠. 대손 삼각비로 비용 처리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200만 원은 여기 단기 손비 계상액에 와야 됩니다.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차기 이월액은 1,320만 원이니까 이거랑 우리가 한도 비교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채권 잔액으로는 단기말 외속 매출금 잔액이 3억 2천, 미수금 잔액은 3,400이고요. 미수금에는 고정자산, 처분 미수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제외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과 관련해서요. 자, 일단 외상 매출금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자, 이거 F2 쳐가지고 계정 과목 찾아주셔도 돼요. 이렇게 저는 이제 빨리 하려고 이렇게 입력됐고요. 채권 잔액의 자, 장부가액은 3억 2천. 자 그러면 우리 대손금 우리 채권 유보 잔액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채권 유보와 관련해서는 기초 잔액은 보시면 전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대손 요건 불충족으로 인해서 유보금액 잔액이 자적을표에 750만 원이 있고요. 아직 대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건 뭐죠? 우리가 전기 이전에 우리는 비용 처리를 한 거예요. 장부상으로는 송금 대손금 자, 장부상으로는 자, 장부상으로 대손금을 75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우리가 채권으로 75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한 거죠. 근데 우리 세무상으로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 송금 불산입 그다음에 채권 다시 살려줘야 되죠. 그래서 유보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장기 중에 대손 요건 충족하면 이게 추인이 돼야 되죠. 근데 아직 이거 우리가 대손 요건 충족하지 않았다가 충족을 하게 되면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손 요건은 계속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750만 원 이렇게 기초 채권과 관련한 유보 잔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합계액이 이렇게 계상이 되고 채권 잔액이 계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 예를 들어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배서 양도한 어음이라든가 또는 할인어음의 경우에 우리가 매각거래로 분류가 됐을 경우에는 제외를 해줘야 되는데 해당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중에 만약에 대손 충당금 대손 처리를 하면서 만약 부인된 금액이 있다면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부인된 금액이 있다면 이 단기분의 채권과 관련한 유보가 반영이 될 것이에요. 여기 있는 부인액들이 반영이 될 것인데 그런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손금 채권과 관련한 유보 잔액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고요. 그다음 볼게요. 미수금입니다. 자, 미수금이고요. 미수금은 지금 3,400만 원. 400만 원에 해당이 되고 자 우리가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 누계액이 이제 관련된 사항들이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고정자산 처분 미수금은 제외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포함해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채권 잔액이 3억 6,15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송금과 관련해서는 대손금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세무 조정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다음 볼게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해서, 즉 우리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 요구와 관련한 우리가 세무 조정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볼게요. 자, 채권 잔액은 요 세무상 채권 잔액이 계상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채권 장부가액에다가 우리가 대손금 부인 누계액 요 금액이 반영되고 설정 제외채권을 차감한 채권 잔액, 단기말 채권 잔액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설정률 1%하고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자, 일단은 회사가 계상한 금액이 얼마예요? 이게 설정액이죠. 여기에다가는 설정액을 기재를 해주고요. 자, 설정액이 지금 보시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그러고 나서 지금 보충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보충액은 우리가 기말 현재 기말 잔액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회사 계상액을. 그래서 보충액에는 우리가 단기 설정액에서 기말 대손충당금 그 잔액 그 금액의 차액분을 여기다 기재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즉, 이 500만 원을 1,320만 원으로 만들려면 얼마죠? 82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 기말 잔액을 아무튼 6번을 이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설정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얼마를 보충해줘야 되느냐, 그 금액을 820만 원으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420만 원으로 만들어준다. 우리 요 6번의 금액을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요 금액 한도 시부인 대상이 되는 요 금액으로 만들어줄 때 우리가 설정액 단기에 계상한 요 500만 원 외에 얼마 금액을 보충해줘야 되는지를 우리가 차액분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한도 초과액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보면 입금 산입 조정해야 되는 거는 장부상 충당금 기초 잔액입니다. 즉 이거는 대손 충당금 기초 잔액 1,200만 원에서요. 자, 1,200만 원에서 자, 기중에 충당금 환입된 건 없었고 충당금 부인된 누계 이 유보 잔액 300만 원. 자, 300만 원을 하게 되면 요 환입할 금액, 아까 우리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했었죠. 그래서 요 금액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 조정해야 되는 거는 지금 7번하고 15번. 자, 1번에서도 요 부인액이 존재하죠. 네, 부인액이 존재할 수 있고 1번, 2번에서 대손금 세무 조정이 나오게 되고요. 자, 7번과 15번은 이 대손 충당금과 관련해서 자, 전기 유보 마이너스 유보. 자, 전기 유보를 지금 추인하는 세무 조정이죠. 15번은. 그래서 저는 아까 미리 입력을 해 놨었는데 이 대손 충당금 조정 보고 15번 보고 나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미리 하셔도 됩니다. 저처럼. 그래서 이거는 전기에 우리가 대손 부인된 금액이 있으면 우리는 전부 다 환입을 하고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송금산입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300만 원 유보를 저는 일단 추인하고 시작했어요. 그렇죠? 추인을 하고 시작했고요. 자, 단기 중에 지금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958만 5천 원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에다가 저는 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이렇게 입력해서 9585000 하게 되고 유보가 발생을 하게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요. 자, 9585000이 계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계상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한도 초과액을 요거 좀 지울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나왔던 요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한도와 관련한 요렇게 텍스상 설정 대상 채권에다가 설정률을 곱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 한도를 구하게 되죠. 자, 회사 설정액은 얼마죠? 자, 우리가 회사 설정액은 지금 보시면 기말 잔액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기말 잔액이 1,320만 원이었어요. 그죠? 네, 1,320만 원인데요. 자, 회사가 설정한 잔액입니다. 자, 회사 설정액. 자, 회사가 설정한 금액은 다시 한번 적을게요. 요 문제에서 만약에 회사 설정액은 1,32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텍스상 한도를 구해줘야 되죠. 한도는요, 세법상 한도를 구해보면 자, 텍스상 설정대상 채권의 단기말 잔액 그 금액은 얼마죠? 지금 보시면 3억 6,150만 원이죠. 네, 361 500 000이에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대손 실적률을 곱해줘야 되는데 1%하고 우리가 대손 실적률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제 대손 실적률을 곱해줘야 되는데 지금 교재에 보시면은 대손 설정률을 1%로 가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법상 한도는 3615,0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한도 초과액이 얼마가 나오죠? 95 이 차액분이 이제 한도 초과액으로 자, 세법상 한도액은 3615,00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도 초과액은 9585,000.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설정률을 별도로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거는 1%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률을 1%로 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1%로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별다른 우리가 조정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한도액을 이 채권 잔액은 21번의 금액, 이 3억 6,150만 원이 여기 불러져 오게 되고, 한도액을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말 잔액, 대손 충당금의 기말 잔액 6번하고 3번을 비교해서 한도 초과액 7번이 계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입금 산입 조정은 전기말 유보,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부인액과 관련한 한도 초과 추인하는 세무 조정이 여기 뜨게 되죠. 그래서 7번과 15번을 보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무 조정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7번은 송금 불산입 유보, 15번은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차감 조정에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유보 감소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입니다. 자, 2번은 남해안 상사죠. 자, 그래서 남해안 상사. 남해안 상사고요. 유무선 통신 장비를 생산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래요. 그리고 당해 사업연도는 지금 다음과 같다. 그랬을 때 세무 조정을 하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자, 당기 대손 처리 내역이 다음과 같고요. 모두 대손 충당금과 상계에서 처리를 했다라고 하네요. 자, 대손 충당금 보시면 982만 원이 있고요. 그랬을 때 지금 외상 매출금 요 400만 원, 그다음에 199만 9천 원 이렇게 받으러움을 상계했죠. 자, 982만 원이 있는데 요거는 다 대손 충당금과 상계한 게 맞네요. 잔액이 599만 원이라서 우리가 대손 충당금 전기 2월 잔액 한도 내에서 다 해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대손 충당금과 상계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손 충당금 상계액에다가 해당 사항들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네,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채무자의 6개월 이상 연락 두절로 인한 대손 처리액. 자, 6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됐다. 자, 연락 두절로 인한 우리가 대손금 요건이 있었나요? 대손 처리 요건이? 없었죠. 이거는 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송금 불산입이 되겠죠. 그죠? 송금 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인액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송금 불산입 채권에 대한 대손 요건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채권 유보 잔액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받으러움의 경우에는 부도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부도어음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200만 원이고 이거는 반드시 비만가액 1,000원을 남겨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199만 9천 원 해서 지금 비만가액을 남겨줬죠. 그리고 이거는 결산 조정 사항에 해당이 돼서 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얘는 시인액이 되겠네요. 얘는 시인액이 되겠고요. 얘는 대손 충당금 상계액 중에서 부인액이 되겠죠. 시인액은 인정해준다. 부인액은 우리가 인정해주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자, 일단 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남해 상사. 자, 남해 상사로 들어갈게요. 남해안 상사군요. 남해안 상사. 남해안 상사고요.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과 관련한 세무 조정을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외상 매출금이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이고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 그다음에 채권 내역을 보시면 매출 채권에 해당이 되죠. 얘는 외상 매출금이고 매출 채권이고요. 그다음에 대손 사유가 뭐였죠? 이거는 기타죠. 기타. 우리가 열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기타 사유가 됩니다. 그냥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사유에 해당되고 금액은 400만 원이고요. 자, 이건 대손 충당금과 상계한 것 중에 우리가 부인하는 금액에 해당이 되겠죠. 자, 부인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는 10월 6일입니다. 10월 6일에 해당되고요. 받으러움입니다.
받으러움. 그다음에 매출 채권에 해당이 되겠죠. 매출 채권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지금 보시면 부도 6개월 이상 경과한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199만 9천 원이죠. 199만 9천 원, 199만 9천 원을 잘 부인을 했죠. 그 충당금과 상계를 했죠. 그래서 199만 9천 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인액이다. 대손 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에 해당되고 그 중에서 인정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대손금과 관련한 세무 조정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채권 잔액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요거 송금불산입 먼저 하고 조정을 등록하고 진행할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대손금 부인액이 이렇게 알아서 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송금불산입해서 대손금 부인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인액이고요. 400만 원. 그 다음에 유보 발생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유보 발생 요거 부인을 해놨고 자 채권 잔액을 볼게요.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잔액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입력해 볼게요. 외상 매출금이고 4억 7,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근데 이때 우리가 요거 단기 부인 누계 요거 400만 원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 외상매출금과 관련해서는 송금불산입 유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단기에 발생한 대손금 부인 누계 그래서 요 금액이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받을 어음의 경우에는요 1억 5천이죠. 1억 5천인데 그 중에서 할인된 어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설정 제외 대상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설정 제외 채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반영해 줘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자 받으러움이죠. 받으러움이고요. 금액은 1억 5천 1억 5천에 해당이 되고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 자, 여기 할인된 어음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차감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기말 시점에 유보까지 반영된 자, 채권과 관련한 유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 부인액이 등장하면 그때는 채권과 관련한 유보 물론 여기에 대손금 충당금과 상계하지 않은 그런 유보 잔액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전기말 유보가 있는지 단기 유보 단기 중에 세무 조정을 통해서 반영된 채권과 관련한 유보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대손금 부인액이 이렇게 요건을 불충족하게 되면 채권에 대한 거 그리고 대손금에 대한 거 두 가지에 영향을 미친다. 손익계정에는 대손금 그 다음에 우리가 재무상태표에는 채권과 관련한 유보 잔액이 등장하게 된다. 이런 요건 불충족 시 대손금과 관련한 세무 조정에 대해서 공부했었잖아요.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400만 원을 반영을 해주시는 게 여기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6억 2천만 원이 우리의 설정 대상 채권으로 계상이 되죠. 텍스상 채권 잔액이 계상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채권 잔액 금액에다가 설정률을 고려해줘야 되는데요. 자, 설정률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대손 충당금 설정률은 1%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전기 2월 금액에는 자, 대손 충당금 변동 내역에 지금 전기 2월 금액에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액 6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세무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요거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설정률의 경우에도 요 1%가 아닐 수가 있어요. 요 대손 충당금 설정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손 실적률을 곱할 때 이 설정률을 구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꼭 요거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자 6억 2천이라고 하는 우리 텍스상 기말 채권 잔액이 있고요. 거기 한도액이 이제 구해졌죠. 그러면 우리가 대손 충당금 설정액 단기 계상액은 얼마예요? 243만 9천 원이죠. 그래서 243만 9천 원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말 잔액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626만 원 요걸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설정된 잔액을 2439000 자 요걸 차감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차감을 하게 되면 3821000 이렇게 됩니다. 이 금액을 우리가 보충액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3821000 그래서 요 단기 계상액은요. 자 대손 충당금 설정액 요 2439000 그 다음에 어쨌든 6번의 개는 우리가 차기 2월 금액 요 626만 원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보충액이 요 설정액과 그다음에 기말 그 대손 충당금의 차액분이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보충액을 3821000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한도 초과액이 6만 원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그냥 끝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장부상 충당금의 기초 잔액이 있죠. 982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얼마죠? 60만 원 있었죠. 그래서 60만 원.
그렇게 되면 정확히 우리가 환입을 해야 되는 전기 유보는 우리가 전기 대손금 충당금 기말 우리가 전기말 즉 기초 대손금 충당금 잔액은 전부 다 추인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전부 환입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총액법에 의해서 자 기초에 있는 유보 잔액은 전부 다 추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얘는 송금불산입 6만원 대손 충당금 관련 유보. 그래서 아까 우리가 등장했던 거는 요거는 채권과 관련한 유보예요. 채권에 대한 유보죠. 채권과 관련한 유보인데 지금 우리가 요 밑에 있는 지금 여기 7번과 15번에 있는 거는 대손 충당금 계정. 그래서 채권 계정과 대손 충당금 계정을 구분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그래서 이제 조정 등록을 해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밑에도 나와 있잖아요. 네,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6만 원이네요. 6만 원이고 자 유보가 발생이 된 것이죠. 네, 유보가 발생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 대손 충당금 우리가 부인액이 있죠. 얘는 우리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죠.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대손 충당금과 관련한 유보에 해당되고요. 60만 원은 전액 유보를 감소시켜서 추인을 해주고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자 대손금 부인에 관한 세무조정하고 대손 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은 항상 이렇게 두 줄이 나오게 됩니다. 전기 대손 충당금과 관련한 유보 잔액이 있는 경우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요거까지 입력해 주시면 조정 등록까지 입력해 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자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네, 이렇게 입력이 됐고요. 지금 요거 6만 원 마이너스 60만 원 이렇게 7번과 15번에 대한 세무 조정, 그다음에 이 단기 부인액을 우리가 기말 채권 잔액은 텍스상 기말 채권 잔액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장부상의 기말 장부가액에서 채권에 대한 장부가액에서 채권과 관련한 모든 유보를 기중 유보를 반영해서 우리가 텍스상 채권 잔액을 추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과 상계했으면 여기 왼쪽 아니면 이제 손비 계상액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이고요. 태백산업이에요. 자 사무용 가구를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당해 사업연도는 다음과 같고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대손 충당금, 대손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우리가 세무조정을 반영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대손 충당금과 관련해서 전기 말에 자적을표가 나와 있어요. 그럼 대손 충당금과 외상 매출금의 기초 유보 잔액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650만 원. 이거는 바로 추인을 해야 되겠죠. 입금 불산입 혹은 송금산입 650만 원. 대손 충당금과 관련한 마이너스 유보 요거를 추인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초 외상 매출금 유보가 있구나. 요 잔액을 우리가 기재를 해줘야 되겠구나. 왜냐면 우리 텍스상 채권 기말 잔액 구할 때 요걸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고요. 자 대손 충당금이고 기초 잔액이 1,930만 원이 있는데 7월 6일 날 대손 처리를 했네요. 자 지금 보시면 단기에 대손 충당금과 상계한 외상 매출금은 모두 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중에서 900만 원은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대요. 소멸시효 완성인데 900만 원만큼은 우리가 대손금 요건을 불충족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자 우리가 대손금과 대손 충당금과 상계했지만 얘는 부인 대상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대손금이 아니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 900만 원 유보 이렇게 이거는 채권과 관련한 유보입니다. 얘는요 대손 충당금과 관련한 유보예요. 이걸 구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거는 채권이면서 대손금과 관련한 유보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요거 입력하고 시작하실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태백산업에 해당이 되고요. 자 대손 충당금 대손금 조정 명세서 이렇게 갈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송금 불산입 요거 900만 원 유보. 자 여기에다가 저희가 일단 여기다 입력해도 자동으로 불러져 오거든요. 요건 그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대손금 일단 대손금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대손가 1,500만 원을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7월 6일 날 외상매출금 7월 6일 날 외상매출금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 내역의 경우에는 매출 채권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 대손 사유는 뭐예요? 대손 사유는 지금 소멸시효 완성이죠. 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 근데 금액은 총 얼마이죠?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900만 원은 부인액이니까 자, 900만 원은 부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인이 되니까요. 600만 원.
대손 충당금과 상계했죠? 여기 지금 대손 충당금과 상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게 되는 거고, 자 600만 원만큼은 인정이 되고 900만 원은 이제 부인이 된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요 조정 등록에 가시게 되면 요 밑에 뜨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단기 대손금 부인액을 단기 대손금 부인액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900만 원 그리고 유보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거는 채권과 관련한 유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반드시 입력을 요 단기분에다가 매출 채권과 관련해서 기말 잔액을 구할 때 텍스상 기말 잔액을 구할 때 이 900만 원 유보 대항 있는 것만큼 우리가 텍스상 기말 채권 잔액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반드시 반영해 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 단기 외상 매출금 채권 계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채권 계정을 다른 내역은 없으니까 대손금과 관련해서는 요것만 이제 됐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채권 잔액을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요. 채권 잔액의 장부가액, 기말 장부가액은 얼마죠? 자 기말 장부가액은 15억 8천입니다. 요거를 먼저 기재해 줄게요. 네, 15억 8천에 해당이 되고요. 자, 전기에 유보가 있었어요. 우리 자적을표에 보시면 전기말 기초 현재 잔액이죠. 외상 매출금이 6,700만 원 유보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여기다가 반영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아까 송금불산입 세무 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자동으로 이제 900만 원이 반영이 되었네요. 그죠?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설정 제외 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해당 사항은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할게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설정률을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대손 실적률이 0.8%네요. 자 우리는 대손 설정률을 구할 때 1%하고 대손 실적률을 비교해서 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면 이게 0.8%잖아요. 그래서 1%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설정률이 1%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6억 5,600만 원 여기에다가 1%를 이제 곱해서 한도액을 구하니까 1,656만 원이네요. 단기 계상액은 우리가 대손 충당금 설정액, 대손 충당금 설정액이 지금 2,440만 원이죠. 2,440만 원. 근데 우리가 6번의 금액은 언제나 기말 잔액, 대손 충당금의 기말 잔액이 돼야 되기 때문에 2,870만 원에서 우리가 2,440만 원을 차감한 금액, 그 금액을 우리가 보충액으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 금액을 구해보면요. 자, 우리가 보충액은 2,800 기말 잔액에서 2,440만 원을 차감하게 돼요. 자, 이렇게 구하게 되면 430만 원. 이게 이제 보충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다가 430만 원을 입력을 하시면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기말 잔액이 이렇게 2,870만 원으로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우리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 대상이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럼 다음에 장부상 충당금의 기초 잔액이 얼마예요? 1,930만 원이죠. 1,930만 원. 그 다음에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지금 6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을 해야 되는데 자 65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역시나 우리가 기초 대손 충당금과 관련한 충당금 유보가 이 650만 원이 전액 추인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7번과 15번은 대손 충당금과 관련한 세무 조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여기다가 우리가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손금 부인과 관련한 이 위쪽과 관련한 채권, 대손금과 관련한 유보 가 발생을 했고요. 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다가 송금 불산이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여기고요. 이게 121140000 유보가 발생을 하게 됐죠. 자, 그리고 전기에 우리 대손 충당금 한도 잠시만요. 이거 전기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있죠. 충당금 한도 초과액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요. 우리가 전기의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650만 원입니다. 이건 유보가 추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보 감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금불산이 대손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을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대손충당금과 관련해서 전기 유보는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해서 전액을 추인을 하고, 그리고 송금불산입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이렇게 해서 유보 발생액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7번과 15번 대손충당금 잔액 하고, 그 다음에 이 9번에 대한 부인액을 송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해 줘야 된다. 채권에 관한 유보고 대손 7번과 15번은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유보다. 그리고 이때 이 부인액이 발생하게 되면 기준 변동된 채권과 관련한 유보는 여기에다가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됐고요.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서부전자 가겠습니다. 자, 서부전자의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대손충당금,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해라. 대손실적률은 0.5%이기 때문에 우리가 맥스가 1%와 대손실적률을 비교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대손 설정률은 1%로 결정이 되겠죠. 자, 당사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대손충당금을 설정 및 환입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대손 설정률은 이미 구해놨고요. 이제 매출채권 내역을 볼게요. 외상매출금 1억 9,800 중에서 4,800은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자, 우리가 상계 약정이 있다면 그때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해야 된다고 그랬죠.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로 기록이 돼야 돼요? 1억 9,800에서 이 5천만 원을 설정 대상 채권으로 우리가 제외채권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1억 5천만 원이 이 1억 9,800에서 4,800만 원을 뺀 금액이 우리가 설정 대상 채권으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 1,800만 원은 부가세 매출세액에 해당이 된대요. 근데 이 부가세 매출세액을 우리가 예를 들어 부가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한은 어쨌든 우리가 채권에 받을 금액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대손이 발생된 거, 자, 대손이 발생된 거 보면은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매출금, 이거는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10월 1일이고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주식회사 성창의 외상매출금. 자,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는 대손 사유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50만 원의 경우에는 부인액이 됩니다. 부인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월 1일에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했네요. 그런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네요. 700만 원. 7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1,000원을 제외한 699만 9천 원. 6190 700만 원에서 우리가 그 금액을 빼면 얼마죠? 699만 9천 원 맞죠? 네, 699만 9천 원 맞습니다. 이 금액을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계정을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가지고 대손충당금과 관련해서 자, 기초 잔액이 280만 원이죠. 280만 원.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잔액을 한번 볼게요. 자, 7월 1일에 지금 1,500만 원 됐고요. 10월 1일에는 500만 원, 50만 원. 그 다음에 우리가 11월 1일에 700만 원을 차감해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280만 원만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얼마예요? 80만 원. 자, 이 11월 중에서 80만 원은 대손충당금과 상계를 했을 거고요. 대손충당금과 상계를 했을 거고, 자, 이 700만 원 중에 62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요. 이거는 대손금으로 단기 송금으로 처리를 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자, 장부상 기말 우리가 대손충당금은 300만 원이 됐습니다. 그죠? 요렇게 80만 원까지 한 다음에 자, 우리가 300만 원을 설정하면서 그죠? 기말 잔액은 300만 원이 됐겠죠. 이렇게 계산이 됐을 겁니다. 단기말, 기말 잔액, 그리고 대손충당금 요거는 우리가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차근차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손 발생과 그 설정 내역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저장하고 나가고요. 자, 서부전자입니다. 자, 서부전자 대손충당금, 대손금 조정명세서에 해당되고요. 자, 대손금을 일단 입력을 해볼게요. 자, 7월 1일이고요. 7월 1일 날 우리가 외상매출금에 해당되고 지금 보시면 채권 내역이
채권 내역이 매출 채권이죠. 그 다음에 대손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자, 소멸시효 완성분이니까 대손 사유가 밑에 보시면 소멸시효 완성이 6번입니다. 6번. 그리고 150만 원. 얘는 대손 충당금과 상계가 됐고 우리가 대손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시인액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10월 1일이고요. 이것도 외상 매출금인데 매출 채권에 해당이 되고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했죠. 이거는 우리가 대손 사유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기타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50만 원만큼 그리고 대손 충당금과 상계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대손금, 대손 요건을 불충족한 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시인액이 아니고요. 부인액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송금 불산입 50만 원 유보 이렇게 발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 700만 원을 전부 다 대손금으로 처리했다라는 거잖아요. 699만 9천 원만 해야 되는데 1,000원만큼은 우리가 송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자, 11월 1일에 해당되고요. 외상 매출금, 매출채권에 해당되고 부도 발생일이죠. 부도. 그러니까 5번입니다. 자, 5번으로 이제 입력을 하시고 이제 7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대손 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얼마예요? 80만 원이죠. 80만 원만 280만 원 기초 잔액이 대손 충당 기초 잔액이 280만 원이기 때문에 150만 원, 50만 원 하면 200만 원이고 80만 원만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고 나머지만큼은 620만 원과 상계를 하는데 그때 얼마가 부인이 되나요? 자, 우리가 송금한 금액 중에서 자, 1,000원만큼은 우리가 비만가액으로 남겨줘야 되는 부도 발생일이 나오면 반드시 그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인액만큼은 남겨두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619만 9천 원에 80만 원 더하면 699만 9,900원. 699만 9천 원만 송금으로 인정이 됐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29번의 부인액하고 32번의 부인액 요거를 더해서 우리가 세금 계산 대손금 부인액으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손금 부인액이죠. 이거는 이제 채권 외상 매출금과 관련해서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반영을 해주고요. 그렇게 이제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잔액을 가볼게요. 자, 채권 잔액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우리 채권의 기말 잔액은 1억 9,800이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가 송금불사 조정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 단기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채권과 관련한 기초 유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채권과 관련해서는 기초 유보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에 지금 보시면 이거 상계하기로 한 약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4,800만 원이죠. 상계하기로 한 약정 4,800만 원. 이 금액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 잔액이 1억 5천, 1억 5천에 50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하고 우리가 설정률을 곱하게 되는데 아까 설정률의 경우에는 1%다. 그죠? 대손 실정률 때문에 1%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기에 얼마를 계상했느냐. 자, 지금 보시면 대손 충당금 잔액은 0원이 됐어요. 대손을 통해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0원이 됐고 300만 원만큼 설정해서 기말 잔액을 300만 원으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300만 원 그리고 보충액은 0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도 초과액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 장부상 우리가 충당금 기초 잔액이 얼마죠? 28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80만 원입니다. 이 80만 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세무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494 999 그리고 80만 원 송금 산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조정 등록을 가시면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송금 불산입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그리고 1494 990 이렇게 해서 유보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유보 대손 충당금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있죠. 유보 금액은 모두 다 추인을 하게 된다. 무조건 전액을 추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0만 원 유보 감소 라고 하는 세무 조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똑같죠. 그래서 이게 같은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위치만 잘 찾아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도 초과액은 1494 990이고 지금 과소 요거는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추인을 해줘야 된다.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단기 손비 계상하는 거는 요 이제 T 계정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 잔액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 부도 발생일의 경우에는 이렇게 1,000원의 부인액이 발생한다, 비만가액이 발생한다,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 그다음에 요 왼쪽에는 대손충당금 기초잔액과 상계한 금액이고요. 여기 단기 손비 계상액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손충당금 상계액을 다 상계하고 나서 대손충당금 잔액이 0원이 되면 송금으로 처리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내역들을 오른쪽에 기재하게 되고, 29번과 그다음 32번의 이 부인 누계액은 채권에 대한 대손금에 대한 부인 누계액으로서 이렇게 송금 불산입 대손금 부인액 유보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역은 반드시 우리가 기말 채권 텍스상 채권 잔액을 구할 때 50만 1,000원으로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 설정률도 이 설정률이 항상 1%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복잡하니까 대손 실적률은 항상 1%하고 대손 실적률을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갈게요. 자, 주식회사 한국산업이고요.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증설기업이다.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을 해라. 지금 대손 설정률은 1%로 가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1%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당해년도 대손충당금 변동 내역을 좀 볼게요. 자, 전기 2월 대손충당금은 대손충당금은 기초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상계 처리한 대손금 내역을 볼게요. 자, 그러면 4월 10일 날 150만 원을 상계했고 8월 20일 날에는 250만 원, 400만 원이기 때문에 기초 잔액 안에 들어오네요. 그래서 기초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요 지금 대손충당금과 관련해서 400만 원 유보가 있죠. 이거는 반드시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를 해야겠다라고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무조정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단기에 대손충당금과 상계 처리한 대손금 내역을 한번 볼게요. 자, 150만 원의 경우에는요. 지금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네요. 신고조정 사항으로서 이거는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요. 자, 8월 20일에 250만 원은 전전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던 외상매출금이다. 이건 어떤 세무조정이 나올까요? 자, 지금 보시면 8월 20일에 대손 처리한 전전기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전전기에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이 발생이 돼서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자,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는 우리가 시점을 고를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손금 부인액 마이너스 250만 원. 마이너스 유보가 송금산입. 그러니까 우리가 전전기에 송금산입 소멸시효 완성채권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단기 중에 회사가 계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계상을 하지 않아서 세법상 다음과 같은 이런 대손금으로 처리를 했던 겁니다. 대손금 250만 원 채권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채권을 처리하다 단기 중에 회사에서는 이번에 처리를 한 거예요. 채권 그 다음에 250만 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기 유보를 추인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는 송금이 아니다. 송금 불산입 그 다음에 채권을 살려주는 채권 유보라고 하는 이런 세무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송금 산입에 추인이 되는 세무조정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게 채권 잔액의 유보가 있었고 이거 송금 불산입을 통해서 채권 잔액 유보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조정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이제 계상을 할 때 한번 좀 주의사항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한국산업입니다. 자, 그러면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볼게요. 자, 일자를 한번 볼게요. 일자는요 4월 10일이죠. 네, 대손금과 관련해서 4월 10일에 해당이 되고요. 자, 계정 과목은 이제 외상매출금. 그다음 채권 내역의 경우에는요, 이제 매출 채권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6번입니다. 자, 금액은요 150만 원이죠. 150만 원. 그리고 대손충당금과 상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인정되는 금액이에요. 자, 그다음 볼게요. 자, 8월 20일.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에 해당이 되고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고 250만 원. 얘는 대손 충당금과 상계가 된 금액이죠. 근데 부인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송금 불산이 유보가 되어야 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기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인액으로 기재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전전기에 이미 송금을 인정을 받아서 시인이 됐던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요거는 단기 송금은 맞는데 단기 송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기 송금은 맞는데 송금은 맞는데 시인액은 맞는데 단기 송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송금 불산입에다가 송금 불산입 대손 충당금 여기 송금 불산입이죠. 전기 했던 금액을 추인하는 세무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송금 불산입 대손금 부인액 대손금 부인액이고요. 250만 원. 그리고 이거는 유보가 감소되는 사건에 해당이 되죠. 전기에 우리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했던 거를 추인하는 개념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인액에다가 기재한다는 것이 이거는 어쨌든 지금 단기 송금이 아닌 것이지 전기의 송금으로 인정받았던 금액이라서 부인액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 등록에서는 이렇게 대손금 부인액 유보 감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채권 잔액을 볼게요. 자, 채권 잔액을 보시게 되면요.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채권 잔액으로 단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은 2억 1천, 미수금은 1,50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2억 1천만 원이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전기에 외상 매출금과 관련한 유보가 마이너스 유보가 250만 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50만 원. 단기 중에 이 금액은 추인이 되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채권 잔액은 2억 1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미수금이죠. 미수금. 자, 미수금에 해당이 되고요. 자, 미수금은 1,500만 원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합계액은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채권 잔액은 이렇게 계산이 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말 채권은 2억 2,500만 원인데 거기에다가 설정률을 1%로 가정했기 때문에 1%를 곱하게 되면 한도액이 225만 원. 자, 그다음에 단기에 얼마를 설정했는지 볼게요. 자, 대손 충당금의 기말 잔액은 600만 원을 설정했대요. 설정을 600만 원을 했고요. 그래서 기말의 잔액이 1,200만 원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설정 금액을 여기다가 기재해 줘야 되겠죠? 600만 원. 그리고 보충을 600만 원 해서 우리가 기말 잔액은 1,200만 원이다. 6번은 항상 기말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한도 초과액이 975만 원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장부상 충당금 기초 잔액. 자, 기초 잔액은 우리가 1,000만 원이었죠. 그다음에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400만 원이었기 때문에 4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우리가 전기 유보가 이렇게 추인되는 세무 조정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입력해 볼게요. 단기 중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한도 초과액의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이죠. 송금 불산이 975만 원. 그다음에 유보 발생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송금 산입의 경우에는요. 자,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400만 원만큼 이제 유보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무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손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전기에 송금으로 산입을 했기 때문에 단기 송금은 아니다. 송금 불산입 250만 원 유보 이렇게 감소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975만 원 유보 발생. 그다음에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추인하는 이런 세무 조정을 진행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이고요. 동부전자입니다. 컴퓨터 생산하고 있는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요. 지금 대손 충당금과 대손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대손 충당금과 관련해서 우리는 금액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기초 잔액이 1,500만 원이고요. 전기 부인된 거는 우리가 세무 조정이 등장하겠다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단기에 상계한 금액은 자, 우리가 대손 충당금과 상계한 거 대손 요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상계를 했겠죠. 450만 원 이렇게 상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설정을 600만 원을 했습니다. 600만 원 그럼 2,100만 원인데 자, 그럼 기말 잔액이 1,650만 원 그래서 2,100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변과 대변의 잔액이 맞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4월 10일에 대손 요건이 충족되는 채권과 상계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가 되겠네요. 자, 지금 먼저 바꿔놓을게요. 자, 동부전자. 자, 동부전자에 해당이 되고요. 자, 대손충당금 조정 명세서를 들어가서 이제 입력해 볼게요. 자, 4월 10일 날 외상 매출금이고요. 지금 채권 내역은 매출 채권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유는 왜 그러죠? 4월 10일 날 대손 처리한 450만 원은 채무자가 파산 종결에 따라서 회수 불가능한 금액으로 확인된 외상 매출금이네요. 자, 파산의 경우에는 결산 조정 사항에 해당이 돼서 요건을 충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파산은 지금 1번입니다. 자, 1번 파산이고요. 450만 원. 네, 그래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대손충당금과 상계했고 시인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8월 10일. 자, 8월 10일에는 우리 상계액은 요거밖에 없는데 볼게요. 4월 10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 매출금 800만 원인데 신고 조정으로 송금에 산입한다. 이거는 대송금으로 우리가 계상을 한 건가요? 계상을 안 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우리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외상 매출금으로 장부상에 계상을 안 한 겁니다. 근데 세법상으로는 대송금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대송금 800만 원, 채권 8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송금 산입 채권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세무조정을 일단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조정 등록에 가져가지고 자, 송금 산입에다가 우리가 대송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해당이 되겠죠. 직접 입력으로 하시고요. 소멸시효 완성 채권 채권 800만 원. 그 다음에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죠. 유보가 근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중에 이제 세무조정을 통해서 800만 원을 가산을 해줬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지금 페이지 352페이지 요거 밑에는 삭제하셔도 됩니다.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 잔액 볼게요. 자, 채권 잔액을 전기 말에 외상 매출금 잔액이 5억 7,500만 원이다. 이걸 왜 줬을까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아, 이거 대손실적률 구해야 되겠구나. 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전기 말 외상 매출금 잔액을 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 단기 말 외상 매출금 가액은 3억 6천이니까 우리 이거 입력하겠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은 거고요. 자, 채권 잔액의 장부가액이 3억 6천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전기말 대송금 부인액 채권과 관련한 금액을 볼게요. 자, 우리가 전기말 자적을표에 보니까 대송금 부인액 즉 전기말 채권과 관련한 송금 불산입 유보가 5천만 원이네요. 외상 매출금으로 인해서 당해년도에도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거는 이제 송금 불산입 채권 대송금 5천만 원 유보 이렇게 잔액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단기 중에 대손 요건 충족하게 되면 이건 추인하는 세무조정이 등장하겠죠. 하지만 그런 내역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기초 유보에 반영을 해줘야 돼요. 자, 기초 유보에 반영해주고요. 근데 단기 중에 우리가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된 금액이 있었죠. 아까 우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요 조정된 거 이거는 채권에 대한 마이너스 유보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자, 우리가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되니까 5천만 원에서 800만 원만큼 상계가 됩니다. 그러면 4억 200만 원이 우리의 채권 잔액 전기말 텍스상 기말 채권 잔액이 되고요. 그러면 자, 채권 잔액에다가 우리가 곱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설정률을 구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정률을 구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 단기 중에 대손으로 설정한 금액이 얼마예요? 450만 원이죠. 자, 우리 대손 실적률을 구해줘야 돼요. 대손 실적률은요, 텍스상 대손금 단기 중에 대손금이죠. 단기 대손금 나누기 그 다음에 텍스상 전기말 채권 잔액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단기 대손금은 일단은 대손금은 450만 원이죠. 45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를 더해줘야 돼요? 송금 산입한 거 우리가 이 텍스상 대손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상한 대손금의 북상 대손금에다가 자, 대손금으로 송금 산입한 거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한 거를 가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송금 산입한 거 800만 원이 있었죠? 자, 800만 원을 더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상 전기말 채권을 구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전기말의 채권 잔액을 아까 줬죠? 5억 7,500만 원. 자, 5억 7,500만 원인데 5억 7,500만 원인데 여기에다가 800만 원 더했네요. 잠깐만요. 우리가 100만 단위를 지금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5억 7,500에다가 전기말 채권 유보를 더해줘야 되죠. 그게 얼마였어요? 아까 5천만 원이 채권 유보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전기말. 그러니까 얘는 북상 채권 기말 잔액에다가 채권 기초 전기말 잔액이죠. 전기말 잔액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를 반영해 줘야 되는데 플러스 유보죠. 그래서 5천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설정률이 1%하고 2%를 비교해서 2%로 설정률이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가 문제처럼 이렇게 대손 출정률은 1%로 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직접 구해줘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실정률을 선택해서 2%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한도액이 우리가 1%일 때보다 8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자, 회사 계상액은요. 회사 계상액은 아까 600만 원 있었죠. 그리고 기말 잔액이 1,650만 원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 계상액은 600만 원. 그리고 얼마를 추가적으로 해줘야 돼요? 1,050만 원을 입력해줘야 우리가 회사 계상액이 1,650만 원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804만 원을 초과로 하게 된 건 846만 원. 이렇게 한도 초과액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충당금 기초 잔액 볼까요? 자, 장부상 대손 충당금 기초 잔액은요. 자, 1억 1,500만 원이었죠. 1,500만 원이었고 그다음 충당금에 대한 부인 누계 요 300만 원 이렇게 부인 누계액을 하시게 되면 지금 송금산이 마이너스 7번과 15번의 세무조정이 등장하겠네요. 그럼 우리는 조정 등록을 가셔가지고 요 대손 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대손 직접 입력을 누르고요. 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얼마예요?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846만 원. 그리고 유보가 발생이 됐죠. 그 다음에 전기 유보는 추인을 해줘야 되죠.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3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전기 유보 추인 개념이기 때문에 유보 감소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846만 원, 800만 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대손 실적률을 구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등장했네요. 그래서 대손 실적률을 구하게 되면 이 텍스상 송금의 경우에는 장부상의 대손금 요 금액에다가 우리 송금산입, 송금불산입 요거를 반영해서 계상을 한다. 그다음에 전기말 채권의 경우에는 우리 전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을 주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이게 등장하는 순간 대손 실적률을 구하라는 거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대손금, 외상매출금과 관련한 유보 잔액을 가감하면 이렇게 우리가 전기말 텍스상 채권이 계상이 되고 대손 실적률과 1%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요 항상 이렇게 지금 한도 초과 송금불산입 유보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7번과 15번의 조정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대손과 관련한 세무조정이 추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거 이거를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요거 정리해드렸죠. 요거 그래서 우리는 대손 충당금과 관련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자 대손금과 관련한 조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고 나서 그다음 대손 충당금과 관련한 전기, 단기 이렇게 해봤자 3개 세무조정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어렵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입력을 하시는 걸 연습을 하시면 나도 모르게 한도 초과액과 그다음에 전기, 대손 충당 한도 초과액 유보 이런 세무 조정을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일단 요거 이제 입력을 하시면서 하다 보면 또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입력을 우리 하는 거 실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실무가 30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실무가 그래서 우리 실무에 집중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 위치 찾기 해보시고요. 우리 앞에 있는 대손 충당금 실무와 관련한 앞에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